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조광욱 국제부장 모시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SNS 전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조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제를 세계는 지금 SNS와 전쟁 중 이렇게 잡았는데 기사를 통해서 보긴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를 체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옛날 트위터죠. X의 접속을 차단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각국 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전세 각국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SNS 판이 커지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유해 콘텐츠의 양이 방대해졌지만 기업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발단이 됐던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죠. 네. 예. 이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에 예비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70억 원 정도 내고 한국 돈으로 보석으로 네. 풀려나긴 했는데 요 파벨 두로프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예.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데요. 네.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으로 프랑스에서 온라인 성범죄 및 마약 밀매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네. 앞서서 원래 프랑스에 체포된 후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제 프랑스 당국의 협조 요청 거부로 인해서 예비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네. 예비 기소란 거는 판사가 내리는 준 기소 행위로 네. 범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네네네. 본 기소까지는 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만약에 이게 관리 공모 혐의가 네. 밝혀진다면 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그런 범죄에 이 사람이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단지 플랫폼을 제공한 혐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모했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물론 밝혀져야겠지만 네네. 현재로서는 이제 사법당국이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두로프 CEO에 대한 프랑스 사법당국 수사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시작됐었습니다. 네네네. 당시에는 텔레그램 측에 미성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 신원을 알려달라고 네.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지난 24일 현지 시간으로 체포되었었고 이제는 또 이제 공동 창업자인 형도 이제 니콜라이 두로프도 체포영장 발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죠. 예. 앞서도 말했는데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석금 한 500만 유로를 냈는데 약 74억 원입니다. 그래서 협박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요. 다만 이제 일주일에 2번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서요. 이제 두로프 CEO는 이제 현재 프랑스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태네요.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번 사건의 파장이 여러 군데로 퍼지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까지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2013년에 텔레그램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철저한 암호화, 익명화를 바탕으로 규제 당국의 검열에 대응해서 이용자들의 환호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지만 지금 현재 2013년 출시 후 매년 증가 40% 이상 증가했는데요. 현재는 한 8억 명가량으로 추산됐는데 올해 말까지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 익명화 그걸 철저하게 텔레그램 측이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과 연동된 코인과 가상화폐 자산만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로프 CEO가 체포가 되니까 27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 넘게 폭락했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자체 발행한 코인도 두로프 CEO가 체포된 직후에 20% 넘게 빠졌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파장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럼 앞서 말했던 다음 SNS가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 쪽으로 한번 가봐서 브라질도 X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역시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면허 취소 경고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하고 브라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네네. 일단 그 X는 이미 브라질에서 접속이 차단돼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뭐 앞서 이제 그 브라질에서는 법원에서는 판단하기를 네.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X의 특정 계정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네. X는 이에 수개월째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브라질 법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아예 그러니까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브라질 법원에서는 결국 이제 벌금을 부과했는데 우리나라 돈은 지금까지 X가 내지 않은 벌금만 한 43억 원이 넘는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X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면서 이마저 준수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이 X 차단 그리고 X 우회 접속 적발 시 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X는 이제 꿈쩍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타링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접속을 제안했을 때 스타링크 위성이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니네 막아도 소용없다. 위성 통해서 우린 스타링크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X를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도 차단하는 그런 경고를 했고요. 이미 스타링크의 그 자산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접속까지 이용까지도 막을 차단한다는 그런 경고를 한 것이죠. 네.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가 계속 뭐 무시 전략하고 오히려 그 브라질을 비난하고 이러다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좀 한 걸음 물러선 거로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머스크 CEO는 뭐 이제 그동안 브라질 법원 그리고 또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향해서 뭐 브라질 독재자 가짜 판사 뭐 이러면서 뭐 계속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그 권위주의라고 비판을 계속 왔습니다. 근데 한 걸음 물러섰다는 판결이 그런 목소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오늘이죠. 이제 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은 3일인데요. X를 통해서 스타링크가 브라질에서 X 접근을 차단한 명령을 준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브라질에 이제 고개를 숙였다, 한 발 물러서게 됐다. 뭐 이런 뭐 그동안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머스크의 이 대응이 좀 중요한 게 머스크 갖고 있는 X가 브라질 말고 다른 국가에서도 갈등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머스크는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충돌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영국의 반이민 폭동에 관련해서 이를 옹호했어요. 그래서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뭐 이렇게 자기네 X에 대해 그렇게 밝혔는데요. 총리실에서 이제 폭력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비난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X를 차단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호주에서도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제 흉기를 사용한 습격 사건 동영상 삭제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 법원하고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현재 이제 X의 가짜 뉴스 유해 콘텐츠 배포와 관련해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두 개 텔레그램하고 X 살펴봤지만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으로 SNS 규제가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이게 큰 흐름 같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만한가요? 예, 이게 이제 SNS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난달 영국에서 그 어린이 3명이 이제 묻지마 살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범인이 이슬람계 이민자라는 루머가 그 SNS에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사실도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극우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확산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SNS 잘못된 정보가 사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도구로 이제 부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플랫폼 기업을 중개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이게 막기 위해서 차단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그런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EU도 그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했고 그 메타나 틱톡, X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 SNS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법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유럽이 주로 많고 남미도 조금 있고 네. 여하튼 뭐 미국 쪽은 어떤가요? 제일 발달한 나라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미국은 그 230조라는 그 통신풍입법 원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 거기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SNS에서 이 230조 때문에 그 SNS 유통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기업이 면책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좀 이게 요즘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틱톡에서 유행했던 기절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2021년에 있었는데요. 이걸 따라하다가 10대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족이 이제 틱톡에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권리가 있다면서 하급심 법원을 뒤바꿨어요. 최근에 이 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 이 판결이 중요한 거는 그 SNS 유해 콘텐츠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송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소송할 수 있다는 그런 면제,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면제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선례를 만들었죠. 면제부를 가져갈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일부 주에서도 계속 이제 SNS 플랫폼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뉴욕주는 그 6월달에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 피드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플로리다주도 14세 미만 어린이 SNS 가입을 금지한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공익이냐 여기에 조금 부딪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저희는 국가라는 이제 큰 범위에서 봤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요즘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게 범죄 원상이 돼서 말들이 많은데요. 규제 강화 목소리도 많이 나고 있고 이쪽은 지금 어떤가요? 그 일단 세계적으로 보자면 주요국의 딥페이크 사기 범죄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그 작년 대비해서 뭐 30배 늘고 벨기에도 29배가 늘고 일본도 28배가 느는 등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이긴 하지만요. 특히나 이제 필리핀은 45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도 그 10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기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을 보면 뭐 지금 계속 그런 딥페이크 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성범죄물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한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산하는 거로는 한 100개 대학교, 군대, 중고교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국 초중고 대학교나 그 텔레그램에서 전국 초중고 이름이나 대학 이름이나 그리고 지능방 이게 이른바 이제 지인 능력방의 줄임말인데요. 겹지인방 뭐 이런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딥페이크 함성물을 제작 유포하는 불법 대화방이 엄청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최근에는 어디 학교가 털렸다. 어디 학교에서 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게 유포가 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음성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된 거는 어떤 수치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 이게 되게 우리 딸, 우리 자식도 이렇게 음란물의 대상에서 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5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뭐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서 돌렸던 유포한 사건이 있어서 뭐 일반 서울대 N번방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그 여성 피해자만 60명이 넘고요. 그 친구 그 사건에 동조했던 공범도요. 지금 최근에 이제 판결 1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징역 5년형을 받았는데 그 검찰에서는 이마저도 너무 그 얕은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면 그 동안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문제가 됐다가 지금 이제 학교로 넘어갔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졸업 앨범을 안 찍는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 기자협회 본가 어디 보니까 기자들도 자기 프로필에서 사진을 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자들도 합성해서 만든 또 그런 것도 많이 돌고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좀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이 요즘 어디 기사 보니까는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가 가장 취약한 국가다 해서 제일 빈도가 높은 거로 나오는데 이거 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예, 그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그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10곳 음란 사이트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이나 뭐 플랫폼 85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한 10만 건 되는데요. 그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절반 이상이 53%가 한국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1위부터 10위까지 네. 딱 보면 1위부터 7위 그리고 9위가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한국인이었다는 거죠. 1위부터 10위까지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한국인 연예인입니다. 그렇겠죠. 예, 뭐 우리나라가 K-팝이나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들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도 지금 되게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K-팝 업계에서도 딥페이크의 전쟁을 선언하고 뭐 그 트와이스, 뭐 걸그룹 여자 아이들, 뭐 블랙핑크, 뭐 이런 소속사에서 절대 합의 없다며 그런 모든 걸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네요. 이게 딱 단속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팬카페사에서도 유통이 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 소수의 그런 뭐 음성적으로도 유통해서 좀 두고 넘어갔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트와이스 소속단은 이제 지금 공식 팬 커뮤니티에 그 법적 대응 취하고 있다고 올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일이 대응해서 삭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좀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좋은데 보니까 텔레그램이 이런 입장들을 수용을 해서 성착취물 같은 거는 삭제 요청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과의 뜻도 밝혔다고 하는데 되게 그런가요 실제로?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빌 드로프는 그 프랑스에서 협조 요청에도 불응해서 체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아예 무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예 한국의 요청 좀 밝혀달라, 삭제해달라 그런 요청했는데 최근 이제 아무래도 창업자가 체포된 상황이 기소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심이가 그 긴급 삭제 요청한 그 건들이 영상물 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두 최근에 다시 메일이 와서 모두 삭제했고 그래서 공식 미메일 서한이 왔는데요. 최근 한국 당국이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하면서 그런 공식 메일이 오면서 이 삭제를 하겠다,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양측 간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통할 전용 이메일도 새롭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텔레그램 위에 다른 SNS 채널들도 좀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가 되면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처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SNS 그렇다고 빈대 잡자고 초과상한테 온다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러면 그런 목소리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통제가 이제 지나치게 되고 통제 일변도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온라인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그 SNS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드로프는 러시아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3년 텔레그램을 개발해서 내놓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걸 자국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러시아 측과 관련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물론 의심을 하지요. 하지만 지금 드로프는 러시아를 떠나왔거든요. 그걸 러시아의 소유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걸 검열 반대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떠난 상태인데 그래서 현재 이제 드로프의 예비 혐의가 수사 당국이 정보 요청 협조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 드로프는 이걸 하기 싫어서 자기는 고국도 떠났는데 왜 이걸 프랑스에서
검열을 하냐, 네네. 규제를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특정 SNS 길들이기를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선례는 남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동영상 플랫폼 럼블의 CEO도 그 검열을 안 했다고 드루플 체포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일론 머스크도 또 이제 만약에 2030년에는 만약 유럽에서 뭐 밈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처형될 수 있을 거다. 프랑스 합국당은 그렇게 이제 비꼬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네네. 그리고 텔레그램 측에서도 플랫폼이나 그 소유주가 해당 플랫폼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서 터무니없다고 그런 공식 입장을 냈었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X를 이런 목소리도 있죠. X를 차단하는 국가 이제 금지하는 게 이제 브라질이 조치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브라질이 그러면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같이 후진국, 권위주의적 정부 그리고 공산국가 이런 쪽으로 합류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현재 X를 차단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논평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여러 사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점 그리고 각국의 대응 등 뭐 이런 것 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아까 보니까 저기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돼 있고 파장도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SNS라는 게 새로운 소통 수단 채널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부작용이 좀 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양극단에서 일률적으로 재단을 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풀어놓는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도 좀 건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저희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